네, 수개월간 피해자가 공포의 전화에 시달렸던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상한 전화는 2019년 1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새벽 시간에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오는데 막상 받으면 수화기 너머로 아무 말 없이 숨소리만 들렸다고 합니다. 이 상대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호소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요. 그렇게 2020년 7월까지 총 5명의 여직원이 같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아니 피해자가 5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네. 아니 왜 새벽마다 얼마나 싫고 막 불쾌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 중에 한 직원은 5달 동안 무려 16번이나 이런 숨소리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범인의 정체가 드러났는데요. 그는 놀랍게도 같은 조직에서 일하는 동료 남자 직원 A씨였습니다. 이 피해자들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거죠. 옆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이 그렇게 밤마다 이랬던 거예요? 웬일이야? 왜 그랬을까요? 네, 피해자들에게 왜 그런 행위를 했냐고 A씨에게 물어보자 다소 황당한 답변들을 늘어놨습니다. 이 처음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이름을 잘못 검색해서 실수로 걸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가 그 후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어 마음에 든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다가 말을 하지 못했다고 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A씨는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성적 의도가 없었던 만큼 성희롱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전화를 실수해서 걸었다고 해놓고서는 다음번에 뭐 호감이 있다 그러고 이렇게 말이 자꾸 바뀌는데 이런 행위를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왜 성희롱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성희롱이죠. 사람 얼마나 불쾌한데.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는 밤마다 이 숨소리를 이상하게 이렇게 이 남자 이게 과연 성희롱이 맞냐 이거였던 거죠. 그렇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고요. 네. 성희롱인지 판단하는 별도의 자문위원회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 자문위원 6명 중에 5명이 성희롱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피해자, 가해자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데다가 이 전화를 통해서 가해자의 숨소리를 계속해서 들었을 피해자가 굉장히 어떤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심, 불안감 이런 걸 느꼈을 것이다.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아니 뭐라고 말을 했으면 맞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랬을 텐데 막 숨소리만 들리면 그 공포감이라 해야 되나요? 불안감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행위는 성희롱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런데 그 뒤에 A씨에 대한 처분 이게 또 문제가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자문위원회 다수가 성희롱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A씨에 대해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3개월을 내렸습니다. 이 고용부 측 설명은 이 성희롱 판단을 반영해서 나름 최고 수준의 처벌을 내렸다는 건데요.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감봉 처분은 확정이 됐고요. 또한 A씨는 오히려 감봉 3개월 징계가 가혹한 처분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2년 동안 5명에게 상습적으로서 추행을 했는데 3개월 감봉이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약하죠. 이런 장난 전화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 당해봤는데 그래요? 매주 주말만 되면 꼭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차단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번호로 또 해요. 이게 수십 통씩 몇 달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그때 안 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고통이 심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당연히 징계 처분이 되는데 최고 해임까지도 가능한데 이 감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좀 고의성이 없고 뭐 이렇게 중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좀 중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